예, 구독자 사연이 왔습니다. 이 구독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사연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내용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사연을 다 못 읽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해서 저희가 내용만 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구독자분께는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가 사연을 다 꼼꼼하게 분석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시청자분에게도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사연을 좀 보면 남편은 52세, 아내는 51세, 네. 결혼한 지 25년이 되셨고 예. 현재 지금 아이들과 아내분은 미국에 거주 중이십니다. 남편분 한국에 계시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서류상 7년째 지금 이혼 상태예요. 네. 예, 7년째 지금 현재 이혼 상태에 계신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과 아내분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사연인데 네. 제 남편분과 아내분이 있었던 일, 그 성격을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연애를 4년 해서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첫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거래처 사장이라고 하는 목록을 떠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왔더라. 네. 그래서 아내분이 뭐라고 해서 이제 그 여자랑 이제 정리가 됐고 뭐 채팅에서 만난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시기에 둘째 임신 중에 남편 문제 있었죠. 근데 또 시어머니께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네. 이제 좀 안 좋은 곳에 좀 사셨나봐요. 시골 마을 같은 데서. 네. 예. 그러니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남편분 성격이 좀 급하고 좀 다혈질이다, 독단적이다, 그리고 화내는 걸 화를 잘 낸다. 자기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친 적도 있답니다. 네. 아내분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친 적도 있고. 예. 구독자분은 네. 남편분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또 자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받았다. 박사를 3년 만에 갑자기 받는데 머리가 빠질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서 박사를 3년 만에 받아낸 대단한 사람이다. 네. 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식들도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내고 계시고, 그렇죠. 아내분 생활비니, 예. 자녀들 학비니 이런 거 다 대주시는 거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남편의 가족력으로 보면 시아버지께서 구타와 의처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예. 시아버지에게 구타와 의처증이 있다. 그럼 시어머니는 이제 무력하게 좀 당하고 계신 분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러셨겠죠. 예. 그리고 그냥 당하진 않아요, 보통은. 보통은 그냥 당하지 않고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남자가 폭력을 쓰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도망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의처증을 하고 구타를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참다가 못해가지고 막 대든 거야 사실. 그냥 네네. 아주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납작 엎드려 계셔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치고만 있었으면 사실 맞지는 않으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이렇게 그래도 시어머니도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시아버지에게 하신 거지.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또 너는 남자 무시하냐 이러고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또 때리고. 근데 여자 의사 표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부부싸움이잖아. 네네. 근데 그게 부부싸움인데 시아버지는 그 시어머니를 또 의처증에 때리기까지 한다. 지금 남편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남자의 상은 네. 이제 강압적이고 예. 음. 폭력적이고 예. 여자의 상은 남자에게 순종적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두드러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가정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건 아니죠. 네. 네,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이렇게 젖어 들어간 거예요. 훈숙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기 속에 있으면 연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예, 가랑비에 맞고 있으면 비글 맞는지 모르지만 옷이 젖는 것처럼. 예. 남편 머릿속에는 남자의 삶과 여자의 삶이 그렇게 그려져 버린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반면에 이 아내분은 네.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뭐 책임감이 강해요, 화도 많이 내요, 날 막 무시해요, 막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신께 의지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네네.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남편이 힘들게 할 때마다 신께 의지를 했습니다. 전 자존감이 낮고요, 남편 바라기였어요. 네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힘이 없으신 분이다. 예, 굉장히 아내분 스스로도 자기는 굉장히 남편한테 의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자 그럼 보세요. 네. 좀 강한 남편, 예. 의존적인 아내. 네. 사실 이러면 쿵짝이 맞아요. 네. 맞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들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네. 여성에 대한 상은 네. 남자에게 대들어서 맞는 사람이야. 네. 네. 그러면 아내를 볼 때 저 네. 여자는 나한테 대들겨서 자꾸 폭력을 유발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얘 옛날에 그런 거 어린 때 개한테 물렸어요. 네. 어릴 때 개한테 물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개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개가 보면 괜히 나 물 것 같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어릴 때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네. 엄마가 아버지의 폭력을 유도해서 두드려 맞았어. 네. 그러면 이제 쭉 성장하다가 아내를 보고도 똑같은 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지만. 그러면은 이 남편분 상에는 네. 여자가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 것이다? 네네네. 그냥- 대들어서 날 그냥- 힘들게 한다. 아, 자꾸 폭력을 부른다. 네. 왜곡이죠. 왜곡이죠. 어떡해. 전형적인 왜곡과 일반화죠. 네. 네, 그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해요. 어. 예.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의존적이 강하시고 이분 표현을 그럴 때마다 신께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남편한테 의지하고 신께 의지해요. 예. 독립성이 떨어지시죠. 네. 근데 이혼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7년 동안 미국에 가서 애 데리고 살고 이게 사실 뭐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저기 뭐야. 아이들이 없으면 남남이죠. 완전히 남남이지. 완전히. 아니 그리고 서류상 법적으로 남남이잖아. 네. 지금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서류상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업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서류상 이혼을 했고 그 남편분이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네. 네. 예. 근데 아내분은 이 사람은 내 남자야라고 계속 막 믿고 살고 있단 말이야. 네. 그 굉장히 의존성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복종형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선생님 좀 전형적인 복종형 관계 중독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예. 그 남편분에게 통제를 유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분 상에는 네. 우리 아내는 나를 힘들게 해서 자꾸 폭력을 유발해라는 게 그려지신다면 아내분은 남편의 통제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왜냐면 복종자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남편분의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쭉 보면은 10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마 시아버지 돌아가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편분의 폭력성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네. 그 전에 이렇게 여성 편력이 있다 그래도 네. 남편분의 행동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제가 글로 읽어본 바로는 크게 폭력이 드러난다거나 아내를 분을 멀리하고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건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게 좀 급격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 남편분은 또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았을 거라고. 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예. 네.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내 엄마를 예.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또 만나냐면 네. 되게 순종적인 또 사람을 만나. 난 우리 아빠처럼 약자인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 난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약자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야 돼. 예. 그렇게 되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아내분을 선택한 것 또한 아버지의 영향력이다.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아온 건 맞아.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럼 자기 살아갈 의지가 잃잖아. 응? 삶의 의지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죠? 자, 원수가 내가 우리 그 어머니를 죽인 원수 내가 갚으러 가겠다. 칼을 들고 왔는데 딱 원수를 만나는데 원수가 죽어버렸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때 이제 우울증이 와요. 남편도 그때 아마 우울증이 왔을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오고 나서 아마 본인 나름대로 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박사도 들어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야 우리 서류상 이혼도 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자기 혼자 발악을 하시는 거라고. 네.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아내분은 누군가의 통제가 없으면 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예. 나는 하나님 바라게 하고 남편 바라게 하고. 예. 미국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미국 네.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가셔서 진단을 딱 받아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가 나오시냐면 당신 코 디펜던스입니다라고 해요.
왜 서양 사람도 굉장히 냉철해요. 저희처럼 위로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예. 개인주의, 완전 개인주의. 그러니까 딱 진짜 딱 내려보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혼한 지 서류상 이혼한 지 7년이 됐어. 아이의 아빠인 건 맞지만 양육비는 계속 받고 있고 네. 학비는 받고 있고 나는 여기 미국에서 7년 살고 있고 남편 동안 7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의사나 어떤 정신의학자가 당신 코 디펜더스입니다, 관계 중독입니다 얘기를 안 할까요? 예. 자,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 들어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남편분이 지금 한국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지금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외도해요? 네.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남편분은 다른 여자를 둘, 셋, 넷, 10명을 만나도 외도가 아니에요. 네. 그냥 연애 중인 거예요, 연애 중. 네네. 예. 그렇죠. 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내분께서는. 네. 이미 이혼을 하신 분이고, 네. 예,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신 분이고. 아니, 이렇게 복종적인 분이시면은 7년 전에 이혼하자 그러면 싫다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하시잖아. 왜냐면 또 복종적이기 때문에 그래. 아우, 이게 근데, 근데 선생님. 네네. 이 남편분께서 번아웃 증후군? 네네. 이거는 아니신 건가요? 그 번아웃이 일종의 우울증이에요. 애쓰다 자빠진 거. 예, 번아웃이 애쓰다 자빠진 건데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그때 이혼을 도대체 왜 해주신 거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다 네. 분들 보면 부채나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내한테 빚을 이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같이 피해를 보니까 사업상 서류상 재산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아내 목소리를 남겨놓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사업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은 있죠. 그럼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도 미국 가라니까 미국 가셔. 예.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이 복종적인 성향 때문에 이 강한 의존성, 네. 예, 관계 중독 이것 때문에 지금 남편분과 화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 남편분의 캐릭터를 본인이 쥐고 흔들고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응? 네.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의 성향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아내분은 못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또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남편이 술 취해서 했던 말,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는 말이 네. 제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픈 마음을 상처받을까봐 접게 합니다. 어쩌다 용기 내서 연락해도 답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 갈 때까지 관심 갖고 계속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나서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헤어지게 될까봐요. 하지만 나랑 사는 게 정말 힘들다면 헤어져 주는 게 답일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게 이분 말 속에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헤어질까봐 만나기 두렵다라서. 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네. 만나야 안 헤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네. 만나면 헤어질까봐 만나지 못하겠다. 이 겁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에요. 겁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겁이 많으신 분이니 네. 남편분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미국에서 네. 일단 영어를 좀 배우시고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른 남자 네. 만나시면 안 돼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기러기 부부 하시다가 또는 해외로 이민 가셔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국내로 다시 와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나 가서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국내 오신단 말이야. 네네. 그분들이 왜 거기서 고국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 지금 남편분 고국이죠?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언어가 안 돼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전혀 동화가 되지가 않아. 언어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향수병이 더 그립고 남편을 더 그리워하는 이유가 네. 미국 사회 동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언어 때문에. 예, 언어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들 미국 문화에 쫙 동화가 되고 미국화 되셔야 돼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네. 남자들끼리 불문율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애하고 부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기러기 생활하면은 네. 가족이 안 돌아온다. 네. 절대 하지 마라. 예. 남자들끼리 불문율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부인 저 백인 만나가지고 뭐 바람 나가지고 막말로 백마 타고 놀고 이러면 어떡해. 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분은 정반대잖아. 네. 미국에 남편 보내줬는데도 돌아오고 싶어서
끌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셔. 예. 돌아와서 만나면 두려워요. 헤어질까 봐요. 이 이분의 성격이라고. 겁이 그렇게 많으신 거야. 그 미국사회 동화 되겠어? 그 낯선 곳에서? 안 되죠. 안 되지. 저는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1세시면요, 너무 젊으세요. 아직.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저 같으면은, 영어를 배워서,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요. 좋지. 네, 어디든. 뭐 아무거나 하는 거야, 그냥. 뭐, 미국 얼마나 좋아요. 네. 주급으로 준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뭐, 월급, 뭐, 떼먹고 이런 것도 없대요. 절대 그런 게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뭐, 접시 닦이든지, 뭐, 세탁소 들어가든지,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은 백인 남자나 흑인 남자 하고도 좀 사귀어보고 그 남자랑 연애하면서 영어도 좀 배워보고 그렇게 저 같으면은 그 미국이 또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열심히 살면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2의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은 사회화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대인관계 소통과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에요. 네네. 지금 누군가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건 사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아무리 100만금을 줘도 일은 하셔야 돼.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든 접시 닦기를 하시든 세탁소에 가든 일은 하셔야 돼. 김 네. 선생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화가 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남편분이 그리우면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이 정도 하시면 안 돌아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다시 말씀드려 남편분이 한국에서 따님 여자들이랑 뭐 대여섯 명 만나고 있다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남편분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도 외도가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냥 연애를 하고 계신 거지. 네. 근데 아내분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야. 우리 남편 이러고.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빨리 아니, 미국화 되시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이 예.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 네. 좀 제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그리고 아내분이 인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내분이 겁이 많아서 남편분 같이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내분이 남편과 살면서 공황장애가 왔대요. 네. 공황장애 왜 오는지 아세요? 왜 와요?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공황장애. 막 선생님 블로그에서 본 적 있어요. 공황장애로 오신 내담자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자꾸 참는 게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도망도 못 쳐. 자, 우리 남편 무서워? 네.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싶어. 예. 근데 도망치면 혼자 있어야 돼. 네. 무서운 사람하고 또 살아야 돼. 네.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그때 공황 빵 생기는 거예요. 그때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이 많고 의존적이신 분이니까 또 교회에 의지하시고 이렇게 겁이 많으니까 멀리 떨어진 남편분이라도 망상으로 의지하시게 되는 거지. 네. 지금 머릿속으로만 의지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회화다. 네. 사회화가 돼야 되고 네. 미국 사회 빨리 동화가 되십시오. 접시 닦기 하시고요. 돈 버세요. 네. 예, 그리고 좋은 남자친구 하나 사귀세요. 네. 이제 또 압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좀 서양 여자보다 젊어 보여. 네. 그냥 30대 그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예, 그 마크롱 대통령 보세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인은 얼마나 그 나이 많으신 분이야. 그 결혼도 한번 하신 분이잖아. 이렇게 젊은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자 또 프랑스 대통령이 되네? 따봉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지금 이분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지? 언제까지 접시 따기를 할 것도 아니고 이 돈을 뭐 좀 차곡차곡 모아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돈 저 돈 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 장사를 하셔도 되고. 네네. 네. 그러니까 빨리 언어를 해결을 하시고 빨리 미국의 사회화가 되십시오. 이거 돌아와도 답이 없습니다. 답 없는 곳에 돌아오셔가지고 더 비참하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빨리 미국에 사회화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두 분 이혼하신 거예요. 예, 이혼하셨는데 이혼하셔가지고 떠나가지고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 어떻게 붙잡아요? 이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부부가 이혼을 했어. 근데 부부 한쪽은 미국에 있고 한쪽은 한국에 있어. 네. 자,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애를 다시 사랑을 할까요? 어떻게 화합을 할까요? 어렵지. 네. 그리고 이제 예. 뭐
연락해도 답도 없다고. 음. 이거는 제가 봐도. 멀리 있는 사람은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잖아.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져. 예, 지금 남편분이 뭐, 예, 연애를 뭐 10명이나 하고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은 out of sight가 되는데 왜 아내분은 out of mind가 안 되냐는 얘기지. 아내분도 빨리 out of mind 하십시오. 네. 그리고 미국 사회 빨리 동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예. 좋은 나라예요. 네. 예, 저도 미국에 안 살아와서 사실 뭐 좋은 나라인지 안 좋은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아내분께서는 일단 겁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 겁이 많은 건 사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현실감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과잉 보호 받으신 분들. 예, 네. 보통 막내딸. 막내딸로 컸다 성장 과정에서 과잉 보호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내분 같은 캐릭터 나와요. 예. 네. 어쨌든 좀 이분께서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을 내셔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지금이라도 사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네. 네. 과잉 보호를 끊으시고요. 빨리 독립적으로 사회화 되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